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시간을 좀 끌었는데 준비를 잘 못해갖고 시간 좀 끌었습니다. 네, 같이 공유를 제가 눌렀는데요. 이거 읽으면서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행복의 가설은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를 좀 같이 고민하고 싶어서 골랐던 책이고요. 굉장히 좋은 책인데 지금 절판이라서 구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이 책에서 일단 행복을 하려면 첫 번째로는 설정값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조건, 세 번째로 자발적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 설정값을 한번 보자면 지금 화면 공유 잘 보이시죠? 설정값을 보려면 이렇게 마치 받침대에 있는 것 같은 기본적인 건데요. 유전자가 결정한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서 이렇게 타고나게 행복해 보이는 사람 뭐 좀 있지 않나요? 그죠? 쟤는 뭘 해도 좀 행복하네. 어떤 아이는 또 맨날 불행해하는 아이들도 있고 좀 이렇게 설정된 값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좀 슬픈 거지만 내가 행복하냐 안 행복하냐에 아주 결정적인 게 유전자에 좀 결정되어 있다라고 본다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의 조건인데요. 이 조건은 좀 주변의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느냐. 당연히 이것들에 의해서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겠죠. 세 번째 자발적 활동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무언가를 하는 일. 이렇게 한번 엮이드는 모습을 한번 해볼까요? 재밌게. 이게 행복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설정값은 타고난 거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주변의 조건을 세팅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자발적으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같이 한번 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책에서 되게 좀 재밌는 얘기들을 하는데, 이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혹시 여러분들은 어떤 조건이면 행복한 느낌이 들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내가 상태에 있을 때 좀 행복하다. 그렇죠. 돈하고 건강. 굉장히 2대 요소네요. 2대 요소. 맞습니다. 정말 돈하고 건강만 해도 어느 정도는 다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는 이제 조건으로 첫 번째 얘기하는 게요. 정말 좀 재밌는 얘기지만 바로 소음을 얘기합니다. 우리 조건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그래서 아파트 소음 나면 살인하잖아요. 살인. 쫓아가서 그만큼 이 소음에는 적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해요. 좀 재밌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소음을 좀 관리를 하라라는 얘기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주변에 소음이 잘 이렇게 없이 조용한 환경 속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두 번째로 또 하는 얘기 중에 좀 재밌는 것은 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출퇴근 거리를 얘기합니다. 출퇴근 거리. 예를 들면은 지옥 같은 지옥철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지옥철에서 하루 30분, 40분 이렇게
보내고 나서 하루를 마감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출퇴근 거리에 대한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집의 크기는 의외로 적응이 금방 된대요. 그러니까 집을 뭐 20평에 살다가 45평 살면 기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되게 마음에 든다 하는데 이게 한 6개월만 되면은 그냥 이것도 그냥 똑같아진다는 거죠. 이게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성취를 이루게 됐을 때 그 성취를 간절히 이루어서 하지만 결국엔 그게 별 볼 일 없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그래 본 적 있나요? 진짜 간절히 원해서요. 딱 성취를 했는데 성취하고 나니까 그냥 그렇다. 그런 적 있지 않나요? 저는 진짜 많은데. 예를 들면 뭐 대학을 되게 좋은 데 가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지만 가고 나서 한 3, 4월만 되면 그런가 보다. 뭐 이런 느낌이 들고 돈도 막 열심히 벌어서 막 많이 벌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어느 정도 되니까 또 적응이 돼갖고 근데 좀 무서운 것은 다시 일로 못 돌아갈 것 같은 그렇죠. 한번 45평에서 살게 되면 그 좁은 데로는 가는 게 엄두가 안 나는 그런 느낌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적응 원리라고 하는데 역시 소음도 적응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무리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이 안 되고 출퇴근 거리도 적응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관계 여기서 또 얘기하고 있는 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제 수치심 같은 것들이 좀 낮아지면 좋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수치심을 낮추는 방법으로 성형에 대한 얘기도 좀 해줘요. 성형을 했더니 좀 자신감이 생겨. 그러면은 행복감에 도움이 상당히 된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것 중에 가슴 수술 얘기도 하는데 가슴에 컴플렉스가 있던 사람이 가슴 수술을 하고 난 뒤에 굉장히 좀 행복감을 찾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런 말을 좀 해주더라고요. 이것도 좀 재밌는 자료인 것 같아요. 수치심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이거를 좀 생각해야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바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주변의 조건을 세팅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관계가 역시 적응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은 아주 싫은 직장 상사랑 지내야 된다거나 뭐 부부관계가 있는 남편과 또는 아내랑 사는데 적응이 안 될 만큼 싫다. 그랬을 때 이거는 아주 적응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이 4가지 정도의 조건에 대해서 이 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그것이 이제 적응이 되냐 안 되냐로 보는데 적응이 실제로 잘 안 되는 것들, 이 수치심 같은 것도 적응이 안 되고 인간관계 같은 경우도 적응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관계에 대한 얘기 한번 제가 좀 읽어볼 테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 중요성에서 여타의 모든 요인들을 능가하는 조건은 인간이 맺는 관계의 수와 강도이다. 사회적 관계의 개선이 행복에 미치는 직접적인 인과적 효과는 대부분 심리학자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작으며 아마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효과 이상으로 더 크지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논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더 지켜봐야 한다. 자, 좋은 관계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며 행복한 이들은 불행한 이들보다 더 많은 관계와 더 좋은 관계를 맺는다. 이 효과는 매우 크고 중요하고 흥미롭기 때문에 이 주제를 위해 다음 장에 따로 얘기한다.
자, 관계상의 갈등, 직장 동료나 방 친구와의 불편한 관계 등 또는 배우자와의 만성적인 불화 등 행복이라는 유리굿을 깨뜨리는 가장 확실한 길의 하나라는 사실만은 언급해두겠다. 대인관계상의 갈등에는 절대 적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의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계의 수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나는 친구가 딱 한 명만 있어. 이게 그렇게 그 행복감에 조금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는 뭐 이건 1년에 한 번씩만 만나. 그게 아니라 좀 더 아주 내밀한 관계를 사람을 여러 명과 하는 것이 행복에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이 관계에 대한 글을 좀 읽어봤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관계들을 어떻게 세팅하면 좋을까? 저는 그래서 이 책을 읽은 다음에 모임을 조금 더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더 연락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이 4가지에 대해서 혹시 생각나는 또는 이걸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있나요? 모임하고 노인아님이 연락 더 자주 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 가족과의 만남도 그렇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자발적 활동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자발적 활동은 내가 어떠한 행복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더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변을 세팅하는 듯한 느낌이 강한 거라면 이거는 내가 어떤 그 활동을 하는 그 순간에 행복해 하는 것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활동을 할 때 행복한지 한번 또 의견을 주실 수 있나요? 난 이런 활동을 할 때 행복하다. 채팅창에 말씀을 아이들하고 산책할 때 진짜 그러네요. 여행. 이 책에서도 여행에 대한 얘기를 자주 언급하던데 맞습니다. 여행. 그러면 제 책에 소개된 내용도 하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서는 일단은 쾌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족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쾌감에는 역시 이제 2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식사가 있겠습니다. 밥 먹을 때 행복하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바로 섹스가 있습니다. 자, 근데 쾌감하고 만족도가 어떤 좀 차이가 있을까요? 쾌감하고 만족도에 차별점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바로 지속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지속 시간으로 봤을 때 쾌감은 조금 금방 질리는. 예를 들면 식사로 기쁜 정도가 한 30분이면 끝나고 그 이후에 먹게 되는 것들은 좀 쾌감을 더 떨어뜨린다는 거죠. 섹스도 마찬가지로 하면 할수록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고 할까요? 그 쾌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질 높은 행복을 위해서는 만족감을 높여야 될 텐데 이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첫 번째로 바로 몰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저번에도 제가 한번 몰입에 대한 얘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몰입을 할 때 엄청난 행복감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활동들을 하면 몰입감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어쩔 때 착 몰입이 되세요? 이런 활동을 할 때 몰입이 된다. 아이들과 산책을 할 때도 몰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여행을 할 때도 독서할 때 몰입감이 생기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독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책과 관련된 역시 우리 모임 분들은 다 아이한테 책을 읽어줄 때 몰입감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네요. 책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글씨가 잘 보이나요? 좀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한번 키워볼까? 한 달러씩 읽는 게 낫겠다. 역시 제가 좋아하는 칙센트 미하이의 의견을 좀 들어서 이 책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힘들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기 때문이다. 몰입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것을 즐긴다. 몰입은 스키를 타거나 굽은 시골길에서 빠르게 운전을 하거나 단체 스포츠에 참여할 때처럼 몸을 움직일 때 발생한다. 첫 번째 몰입의 법칙은 우리가 몸을 움직일 때라고 합니다. 몸을 움직이면서 굉장히 집중할 때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피아노 칠 때, 저 같은 경우 피아노 좋아하니까 피아노 칠 때 엄청 집중하면서 몰입이 되는데, 역시 신체를 움직이는 활동이기도 하고요. 테니스 같은 운동 같은 것들 역시 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이 되더라고요. 또한 음악이나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음악을 듣거나 이럴 때 또 몰입이 된다고 하네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자신의 행동을 위한 일시적인 체계를 제공해 준다. 예컨대 합창단에서 노래하기. 합창단에서 노래해 보신 적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 아카펠라랑 성가대 이런 거 좀 했었는데 이때 진짜 몰입이 돼요. 다 함께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의 음을 내는 거, 이런 것이 굉장한 몰입감을 주는데, 행복하기 위해서 합창단에서 노래를 하라. 이거는 저는 아주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또 춤추기. 완전 신체 활동 중에 하나인데, 저도 춤을 잘 추면 좋겠는데, 춤을 추면서 몰입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친구와의 열띤 대화. 우리 또 이 대화 너무 신나지 않나요? 대화할 때만큼 또 이렇게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아주 적극적인 우리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몰입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몰입은 그림을 그린다거나, 그림 그릴 때도 정말 저도 가끔 그림을 그리는데 푹 빠져들게 되는 것 같아요. 글쓰기 진짜 저도 글쓰기 너무 좋아합니다. 또는 사진 찍기. 사진 찍는 것도 이 구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하면 좋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찍다 보니까 또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같은 창조적 활동 중에서도 발생한다라는 거네요. 역시 창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서 몰입이 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몰입을 즐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요한 조건이 필요하다. 먼저 내 주의를 완전히 잡아끄는 명백히 도전적인 일이어야 하며, 이걸 하는데 너무 쉬우면은 몰입이 좀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래를 부를 때 성가대에서 노래를 부를 때 약간 그 고음의 음이 아주 간단해서 될 듯 말 듯 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때 집중력이 발생이 되면서 굉장한 몰입감이 생긴다는 거죠. 이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는데 하면 어때요? 좌절감만 생기잖아요. 어느 정도 능력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각 단계마다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즉각적인 피드백. 즉각적인 피드백은 제가 정말 여러 번 강조하는 거고, 이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냐 안 받냐가 공부에서도 승패를 가르지만 행복, 결국에는 몰입을 위한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 원리라고 써 있는데 어떤 것들이 내가 좀 잘 진행하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각각의 고비를 잘 넘기고 노래할 때 각각의 고음부를 잘 처리하거나 아니면 각각의 분놀림을 매끄럽게 마무리할 때, 그러니까 이것이
다 작품을 끝내고 또는 노래를 완곡하고 몰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의 분놀림 같은 것들에 의해서 내가 몰입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순간순간, 그렇죠. 순간순간 아주 좋은 느낌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몰입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창조적 활동들 그리고 신체적 활동들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좀 즉각적인 피드백들을 계속 받으면서 하는 중간중간이 뭔가 되어가는 느낌이 드는, 그래서 어느 정도 내 능력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하지만 너무 쉽지 않은, 어느 정도는 약간 살짝 어려운, 그죠? 살짝 어려워야 되겠네요. 이런 일들이라면 참 우리가 몰입할 때 좋겠다, 이런 얘기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거 들으면서 혹시 생각나는 내용 없었나요? 이런 것들을 더 하면서 몰입을 하면 좋겠다. 예를 들면 글쓰기를 할 때 내가 이 피드백을 정확하게 좀 더 받으면서 하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즉각적인 피드백, 진행 상황들을 점점 느끼면서 하는지, 그리고 내 능력 안에서 있는지도 보고, 그 글을 쓸 때 너무 쉬운 일기라든가 뻔한 글이 아니라 이번에는 누군가한테 양자 역학을 설명하는 글을 써보겠다. 살짝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살짝 어려운 그런 글들을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것은 이렇게 사진 찍는 활동, 여러분들도 아이들 사진도 잘 찍어주나요? 찍어주잖아요. 근데 사진 찍을 때 그냥 대충 찍는 것이 아니라 정성 들여서 이 사진이 정말 잘 찍혔나 피드백도 한번 해보면서 더 멋지게 찍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더 이쁘장하게 애들을 그렇게 살짝 어려운 과제들을 주면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진 찍는 거 정말 재밌고 저도 참 몰입이 되는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입니다. 30분까지 하기로 했는데 제가 조금 이렇게 시작했으니까 5분만 더, 혹시 급하신 일이 있으신 분들은 나가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한번 그 다음 얘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경험에 대한 얘기인데요. 경험이 더 많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단 여기서는 어떤 소비를 하면 좋겠느냐라는 얘기인데요. 약간 좀 뻔한 얘기긴 합니다. 바로 경험을 살 수 있는 소비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경험이 더 큰 사회적인 가치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사회관계, 여러 사람과 함께 경험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바로 소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00 이상이 소요되는 대부분의 활동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인 반면 값비싼 물질적 소유물은 종종 남에게 보이기 위해 구입하는 것이다. 활동은 우리를 다른 사람과 연결시키지만 물건은 분리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를 할 때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과 연결을 좀 더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러한 뭐가 되는 거죠? 활동과 소비였으면 좋겠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여행, 지금처럼 하는 독서 모임도 좋은 소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물건 같은 경우는 명품 같은 것들, 여기서는 값비싼 명품을 산다는 것들이 우리는 사람들과 더 분리시킨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어떤 아주 값비싼 거 살 때 그 사람들이 나를 좀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 사람들과의 뭔가 함께하는 활동이 아니라 좀 단절되는 느낌이 드는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도 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돈은 일정 수준 이상은 꼭 벌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일정 수준이요, 상당히 높더라고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연간 1억 연봉 1억 정도까지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돈 버는 것에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쓸 필요가 있다가 1억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 돈의 가치가 거의
행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책에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의견도 어떠신가요? 편집하는 게 굉장히 또 몰입되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맞아요. 제가 했던 것들을 다 편집하고 이러면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집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사실 주제가 우리가 어떤 것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되게 양면적인 것들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집착이라는 것은 고통을 불러오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집착을 하게 되면 그 집착이 안 이루어졌을 때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고통스럽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몰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석가모니나 불교에서는 집착을 하지 말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 집착이라는 것도 우리가 행복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런 단어,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일방적인 견해만 갖는 것보다는 두 개의 마이너스적인 것과 음양의 효과가 있다라고 플러스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만족감을 주는 그런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행동 중에 하나가 아주 중요한 것이 좀 몰입이 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행복을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설정값, 조건, 자발적 활동이 있는데 우리가 설정값은 타고난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주변의 조건들, 소음이나 출퇴근이나 우리 수치심이 일어날 만한 내 단점들을 우리가 바꿔본다거나 내 있는 주변의 관계들을 정리하거나 더 강화하거나 그런 조건들을 변경시키고 또 자발적 활동으로서 쾌감을 일으키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만족도가 더 높은 몰입을 하는 것이 좋다가 되겠습니다. 저랑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는 요즘에도 이 책을 아주 어렸을 때 읽었는데 그때 읽고 나서 출퇴근 거리 이거 반드시 굉장히 지키려고 하고 소음 같은 경우 저도 적응이 잘 안 돼서 꼭 지키려고 하는 편이고요. 여러 가지 이 책에서 제시한 것들을 좀 만족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특히 이제 몰입에 관련된 거. 제가 이렇게 지금 독서 모임을 줌으로 이렇게 한 것도 몰입의 일종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열심히 얘기를 하면서 떠들 때 몰입감이 생기니까 그런 나의 행복한 어떤 시간을 위해서 요 줌 독서 모임도 한번 해봤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조금 행복하기 위해서 하고 싶으신지 적어주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수요일부터 휴가라서 아직 앞쪽만요. 수요일부터 휴가면 앞쪽만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운동이요? 네. 운동 좋죠. 몰입 중에서도 운동을 약간은 목표를 두면서 하는 운동을 하면 더 몰입감이 생기면서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저도 앞으로 또 올해 한 100일도 안 남았는데 계속 책도 쓰고 여러분들하고 좋은 정보도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획도 하면서 이렇게 몰입하는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에도 번개로 이렇게 책 리뷰할 테니까요. 부담 없이 한 달에 두세 번, 한두 번 정도 짧게 한 번씩 할 테니까 비록 이게 돈을 버는 일도 그리고 성적을 아이들을 올리는 일도 아니지만 책을 읽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거 되게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재밌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다이어트요? 좋습니다. 다음에도 채팅방에서도 더 같이 또 얘기 나누도록 하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